안녕하십니까. 박영수 오색면역 퇴직음식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염 제1부 전립선염을 일으키는 음식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립선염은 이 세상에 태어난 대부분의 모든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질병이며 여성들은 없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들은 오히려 방광염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 하겠습니다. 이 전립선염은 주로 남성들의 위주로 고생을 하는 아주 괴로운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립선염은 남성들의 전립선액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정자가 배출될 때 이 전립선액과 같이 잘 나와야만 원활하게 배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 전립선염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원치 않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염은 일반적인 의학적인 견해로는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되어서 이 전립선염이 발생된다고 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립선은 주로 남자들의 세계에서만 고생하는 질환인데 의외로 상당히 이 질환으로 고생한 남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40대, 50대, 60대, 70대 등 점점 연령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러한 질환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염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이 전립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뇨기과에 무수히 많이 다니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립선염이 여간해서 잘 좋아지지도 않고 아주 고생이 심해서 남성들이 늘 화장실에 가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서 끙끙거리는 일도 많고, 또한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지 못해 완전히 배설되지 못해서 잔뇨감이 나와서 오히려 속옷에 묻어서 나중에 냄새도 많이 풍기는 아주 곤란한 질환 중에 하나가 남성들의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이렇게 전립선 때문에 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빨리 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잘 나오지 않아서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비뇨기과에 가서 전립선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하고 약 먹고 온갖 방법을 연구하지만 이게 마땅치 않게 쉽사리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 전립선염이라 하겠습니다. 전립선 기관은 약 밤톨만한 기관으로 요도가 통과하는 작은 기관으로서 남성들의 성교나 여러가지 부부생활에 있어서 정자를 배출하는 액과 함께 잘 배출돼야 무난하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정자액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전립선액이 잘 배출돼야만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것이 어떤 연유로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기거나 붓거나 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와 같이 남성들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누울 때 잘 누지 못해서 아주 고통을 주는 것이 전립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염이 왜 생기는 것인지 아직 일반적인 의학 상식으로는 단지 염증이 생겨서 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생긴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인체의 모든 부분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모든 몸이 조성이 되고 세포가 만들어지며 혈관과 신경, 세포, 신경, 모든 장기의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역시 이 전립선 기관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으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이 문제 생길 때 역시 일반적인 의학 관점으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염증이 생겨서 된다고 보지만 오색면역 체질음식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체질적인 문제와
또 유전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생활 습관과 또한 그 사람의 타고난 근본 체질이 있다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전립선염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타고난 체질이 첫 번째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평소 때 살아가면서 어떤 음식을 충분히 먹고 살아갈 때 그 음식을 통해서 그 전립선염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체질과 플러스 평소에 열심히 내가 먹는 어떤 음식에 의해서 이것이 생기게 되므로 그 음식을 잘 생각해보고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남성분들은 잘 이해해서 실천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립선염을 일으키는 체질은 일반적으로 타고난 그 근본 체질 속에 신장의 기운이, 신장, 콩팥의 기능이 강하게 설계되어 타고난 사람들의 1차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며, 2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음식을 즐겨 먹을 때 그 음식으로 인해서 그 전립선에 막대한 영향을 줘서 전립선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립선염을 일으키는 음식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립선염은 반드시 체질과 플러스 이 음식을 통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이해하셔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몸에 보통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채소든 야채든 생선이든 과일, 콩, 견과류, 그 다음에 육류 등 모든 부분이 전부 다 5가지 색깔로 전체적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녹색이며, 그 녹색의 음식은 인체의 간장을 기능을 크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며, 적색인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의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에너지를 강하게 기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황색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의 췌장 즉 비장의 에너지를 강하게 상승시키고 췌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기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흰색의 음식을, 즉 백색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의 폐장의 기능을 올려주고 폐의 에너지를 올려줘서 폐가 이롭게 폐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은색 즉 흑색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 흑색을 가지고 있는 음식은 인체의 콩팥 즉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신장의 기능을 올려서 신장의 모든 기능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콩팥 즉 신장하고 전립선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립선 기관은 우리 몸의 콩팥하고 직접적인 에너지 파동이 서로 같이 교류가 일어나서 신장의 기능이 올라가면 역시 전립선 기능도 같이 올라가고, 신장의 기능이 낮아지면 전립선 기능도 똑같이 낮아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잘 상승되고 올라가면 전립선액이 충분히 잘 만들어지고 전립선액이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낮아지면 전립선액도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콩팥의 기능하고 전립선 기관하고 서로 동일하게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는데, 이때 그 기능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소 때 먹는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 신장의 기능을, 즉 콩팥의 기능을 올려주면서 동시에 전립선 기능도 같이 올려줘서 전립선액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기능이 과부하가 걸리면 콩팥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지만
전립선 그 기관도 같이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즉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돼지고기나 돼지고기로 만든 삼겹살, 감자탕, 돼지고기로 만든 찌개류, 그 다음에 각종 돼지고기로 만든 족발류, 그 다음에 돼지고기로 만든 모든 음식들, 그 다음에 흑염소, 그 다음에 검정콩, 서목태, 서리태, 그 다음에 장어, 광어, 우럭 등 그 이외에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생선과 단백질, 그 다음에 김, 미역, 다시마, 해조류, 그러한 모든 음식들은 우리 몸의 콩팥의 기능을,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상승시키는 에너지가 올라가면 전립선과 같이 연동이 되어서 같이 움직여서 전립선 그 기능도 에너지가 같이 상승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 전립선 기관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삼겹살이나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흑염소, 장어, 미꾸라지, 광어, 그 다음에 기타 여러가지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검정콩, 소목태, 서리태 등 여러가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음식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변환되어서 우리 몸의 혈액을 타고 돌아서 전립선에 도착을 했을 때 전립선액을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유입이 돼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그 전립선 기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염증이 없었다, 생겼다, 또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이러한 기능이 잘 수행이 되어서 전립선염이 살짝 생겼다 할지라도 빨리빨리 없어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점점 과부하 걸리고 상실하면서 전립선의 염증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립선염이 심해지면 결국은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같이 연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을 먹어야 이 전립선이 문제가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전립선염을 일으키는 핵심 음식을 먼저 차단하거나 줄여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전립선 그 기관이 민감한 것이 없어지고 과부하가 걸린 것이 낮아져야 전립선염을 일으키는 어떤 단백질, 아미노산, 항체가 사라지고 없어져야만 전립선 기관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모든 남성들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립선염을 일으키는, 전립선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이 전립선염을 일으키는 음식으로 알고 이해해서 이 부분의 음식을 정확히 적게 먹거나 최대한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차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야 이 전립선염을 일으켜서 과부하 일으키는 그 부분이 유입이 차단돼야만 전립선 기관이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염을 회복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드디어 이 부분이 좋아지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전립선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대체약으로 같이 처치를 하게 되면 훌륭하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조절하지 않고 밖에 여러 가지 병원이나 약치료나 약물치료나 여러 가지 침치료, 한약치료 등 모든 것을 해봐도 이게 여간해서 잘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해도 다시 재발하고 또 재발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전립선암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립선암이 되기 전에 전립선염에서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확실하게 권면하고 이 부분을 추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모든 남성분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해해서 전립선염을 일으키는 모든 음식은 바로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콩류, 육류, 단백질 모든 음식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오니 이 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을 고생하는 모든 분들은 전립선염을
없애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음식을 먼저 차단하고 그 다음에 줄이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중단해서 그 다음에 음식의 전립선염을 회복하는 음식을 위주로 먹으면서 그 다음에 약을 먹거나 부차적인 여러 가지 처치를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그 다음에 한약을 쓰거나 침치료를 받거나 기타 여러 가지 대체약 방법을 활용하면 훌륭하게 이 전립선염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립선염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이 음식의 부분을 관과해서 음식을 먼저 차단하거나 줄이거나 조절하지 않고 아무리 그러한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전립선염이 여간해서 잘 좋아지지 않습니다. 설령 좋아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재발하는 과정을 연속으로 하다가 결국은 전립선암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 전립선염을 일으키는 음식은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이 전립선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겹살, 즉 돼지고기로 만든 모든 음식, 그 다음에 흑염소로 만든 모든 음식, 장어, 광어, 우렁, 미꾸라지, 추어탕, 그 다음에 검정콩, 서먹태, 서리태, 검정콩 종류로 만든 모든 음식, 그 다음에 검정콩 콩국수, 검정콩으로 만든 모든 음식들이 전부 다 이 전립선염을 일으키는 음식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이 부분을 차단하고 2부에 말씀드리는 전립선염을 회복하는 음식 위주로 열심히 드시면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믿고 열심히 실천하시면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오니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